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 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너무 발음이 좋았나요? 유튜브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바쁘게 힘들어 죽겠어요. 별로 잘 지낸 표정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3분기 마감이라서. 그러니까. 오늘은 밥도 먹였는데 다들 힘이 없고.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맛있는 왕관의 분식에서 협찬 들어오나요? 왕관의 분식. 왕관의 분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교대역에 위치한 왕관의 분식. 저희는 뭐 몇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02-3472에 알아서 편집하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강남 서초에 계신 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괜찮더라고요. 오늘 먹고 저희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호평을 자, 오늘은 에피소드가 어떻습니까? 좀 무겁죠? 네, 이제 꼭 읽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제2의 인생.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에피소드는 오늘 방송은 에피소드 전체를 한번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나운서를 흉내내면서 한번 쭉 읽어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교통방송으로 가나요? 그럴까요? 최대한 빠르게 암열 에너지. 58분 넘어가기 전에.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회의 중 사장님의 호출. 한참 만에 던진 한마디 김상무 점점점. 이 벌써 제목부터 굉장히 어둡습니다. 글 쓰신 분이 호프 영어로 HOP 호프 KC 킴님이란 분인데요. 이 글은 60명의 관심을 받았고 21명의 감사를 받은 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라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당시를 조금 더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의 에피소드만으로도 책 한 권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리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사실 이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거기에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편이어서 그래서 조직에서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런 분들과도 좀 더 노력을 하여 잘 설득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 후 정확하게 3년 뒤인 2014년 12월 30일 동부건설은 유감스럽게도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고 지금 현재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동부그룹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결과이지만 한때 건설의 주택사업 분야를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실은 영업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매출보다는 이익이 중요한데 건설업은 외형사업이다 보니 매출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독배인지 모르고 축배를 드는 것이지요. 2011년 12월 22일 회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호출이 와서 회의를 잠시 멈추고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제 두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마디로 31년간의 내 회사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실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5분 정도에 그 얘기를 듣고
내 자리로 돌아오니 10시 30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와이프에게 이제 회사를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오히려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주더군요.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한없이 안 좋아지던 주택사업은 별다른 해법이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 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와 창피함이 공존했습니다. 주택사업을 시작하면서는 더더욱 승승장구했는데 왜 내가?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졌습니다. 분노와 창피함이 공존하면서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오니 오후 2시 3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1년간의 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분함과 창피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조만간 다시 나를 부르겠지. 내가 핵심인데 나 없이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이런 생각도 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큰딸은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는 거니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위로를 해주더군요. 마음 약한 작은 딸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집에 있기가 싫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임원 생활을 10여 년을 했던지라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또 버스 카드를 내고 타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현금을 내고 버스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와이프가 위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멀리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원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원주로 향했습니다. 원주로 가는 2시간여 동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주에 도착하기까지, 원주에 도착해서도 집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다 저녁 10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사라졌으니 당연히 걱정을 많이 했겠지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기 위해 혼자 2달 동안 국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전국을 운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 다시 함께 일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하는 순간에도 기다렸던 전화인데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 일을 한다고 해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에 차서 퇴사를 한 회사였지만 제게는 아직도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소중한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은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들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주택사업 시절이었습니다. 주택사업을 하면서 배운 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주인 정신입니다. 주인 정신. 30여 년간 나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의 월급쟁이로 살았었는데 주택사업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오너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장도 아닌데 무슨 오너십이냐 하고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왔고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너십에 대한 일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활황이던 건설업도 IMF를 맞이하면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새로운 잡을 찾지 못하고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 4년 이후부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나간 사람들을 다시 재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 중 한 사람이 재입사하겠다고 의사를 보였는데 근무기간 중 평판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은 재입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었는데 뽑는 자리가 그 사람에게 유리한 자리였고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 그 사람을 뽑자는 의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왜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제가 13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회사를 위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일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은 밤을 새우면서 일했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니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내 돈도 아니었고 그 스트레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과거에 일할 때 너무 월급쟁이처럼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사하여 일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회사를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회사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회사의 주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재취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인 정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회사에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유지요. 내 회사도 아닌데 왜? 그런데 주인 정신, 즉 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조직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장이 될 수는 당연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성장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꼭 사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임원까지는 승진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회식을 하러 가서 하는 행동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돈 먹고 먹을 때와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달라지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도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발휘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욕을 먹기 딱 좋습니다. 중용의 미덕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좀 더 잘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면 1, 2년은 지켜봅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비주류로 분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좋게 나오지 않았고 어차피 당신도 직원일 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꼰대나 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30여 년간의 사회 경험으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 대부분 더 잘된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회사만이 아니라 주인의식은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입사원분들이나 주니어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가 안 해주는데 내가 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회사에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유, 약 10분이 넘었네요. 생각보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청자들도 분명히 주의 깊게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저는 무거우면서도 참 뭐랄까 진하게 한 획이 그어지는 듯한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참 동부그룹 그러면 한창 때 엄청 잘 나갔던 그룹이었었는데 그죠? 어느 순간 우리 뇌리에서 갑자기 그렇죠. 순식간에 예, 훅 갔죠. 훅. 아쉬운 때죠. 사실. 그러게요. 참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너무 몰입이 막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뭐 지금도 데자뷰처럼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걸 겪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일례로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대조양에 다니던 친구가 이렇게 희망퇴직을 당하는 거 보고 입사 3년 만에 희망퇴직을 당하는 거 보면서도 이 얘기가 뭐 쉽사리 남의 얘기만 아니다. 뭐 대리든 사원이든 그렇죠. 뭐 팀장이든 뭐 언제 어디서나 구조조정은 자신에게 칼끝이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구조조정이 직급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또 읽으면서 어떤 뭐 반성이랄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뭐 50대 막 중반 넘고 뭐 60 가까이 가시고 이런 분들을 뵈면 사실은 뭐 솔직히 그런 마음 한 번씩 갖잖아요. 아니요, 난 그러지 않아요. 네? 난 그러지 않아요. 난 얘기도 네. 안 했는데. 예. 저런 분들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이 되던데. 별로 안 그러시구나. 예. 그래. 실은 진짜. 그런 분들 뵈면 그냥 좀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그쵸. 은퇴를 해도 네. 자연스럽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 깊이 다가왔던 거는 혼자 버스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네. 그 장면을 저도. 보면서 본인이 하던 일을 어느 순간 갑자기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죠? 저거 참 있었잖아요. 어려운 남자가 직업을 잃어버릴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할 때 겪는 스트레스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의 뭐 죽음을 앞둔 네, 네. 수준의 스트레스겠네요. 남자가 무력해진다라는, 그러니까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어쨌든 가부장적인 그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가 구실을 못한다라는 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도 남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와야 한다는 음. 그런 사상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좀 보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명퇴를 당한 거죠. 당했는데 나는 한동안 그냥 아침에 갈 데가 없는데 양복을 입고서 그냥 나왔대요. 그걸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갈 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네. 저 입장에서 아침에 어디도 안 가고 싶다가 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게 간사한 간사한 거죠. 근데 그 나이 들어서는 생각해보세요. 31년이면 거의 제 나이를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일순간에 갑자기 안 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사실상. 진태님 좀 체감이 돼요? 아니 하나도 지금 뭐 체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지 명예퇴직이란 게 갑작스럽나요? 갑작스러우니까 구조조정이고 아, 명예퇴직이죠. 뭐 저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는 하죠. 왜냐하면 특히 임원 정도 되면 미리 귀뜸도 하기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대충 그렇죠. 리스트가 돌면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이 되죠. 슬슬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죠. 네. 대부분 화초를 하나씩 밖에다 내놓기 시작하고요. 방에 있던 화초를 하나씩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안에 있던 골프 관련된 용품들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럼 됐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대기업에서는 뭐 오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아 진짜. 만약에 오너에게 소위 말하면 찍혔다. 아 정말 그냥 몇 시간 만에 삽시간. 갑자기 이렇게 뜬금 보러. 그만두게 되신 분도 사실 보긴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실예로 회의 시간에 잘리신 분도 봤어요. 그럼요. 그럴 수 회의 있죠. 시간 이제 그 전체 이제 임원 회의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손짓으로 샥 했더니 그분이 그대로 샥 하고 가셨죠. 아니 이거 무슨 그 오너가 들어가 있던 회의인지라. 오너의 손짓은 뭐 마치 네. 터치패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 옮겨놓듯이. 이거 늙어가지고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터치패드가. 네. 샥 하면 나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전 이 에피소드 읽으면서 제일 가슴에 꽂히는 말이 그거예요. 10년을 넘게 임원 생활을 했더니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들. 실제로 한 40대 돼서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기 시작하면은 버스 요금을 금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뭐잘 모르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특히 자가용으로 차를 모시는 분들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와이프도 이게 원래는 1,050이었는데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차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근데 1,250원이 찍히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를 했던 이미 올랐지만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런 통보를 받는다 하면은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사실 상상은 좀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저런 느낌이 뭘까에 대한 느낌은 상상이 좀 안 갈 것 같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와 명운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거는 있어요. 저 비슷한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자다가 밤에 뜬금없이 눈이 확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 무슨
공황장애 공황장애 증상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내년은 매출이 어떨까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최근 들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공황장애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안 증세가 오고. 저는 조금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제 대기업을 멀쩡히 다니다가 2013년 2월이군요. 2월에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되면 내 사업도 좀 해보지. 뭐 또 창조 경제 붐을 타고 창조 경제둥이. 네, 뭐 여러 가지로 그 대기업 생활이 이제 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이게 웬걸 나왔더니 별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이러다가 이제 잡 서치와 그 다음에 뭐 사업 아이템과 이런 거 그냥 동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뭐 내가 10몇 년 일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였죠. 근데 웬걸 잡서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할 때까지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떴는데 그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어떤 순간적인 공허함과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네. 그렇죠. 어딘가든 그냥 나가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버릇이 생겼던 게 밤에 되면 자기 전에 보통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고 막 생활이 다 패턴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새벽까지 케이블 TV 막 보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을 항상 들고 연락처를 기억부터 히읗까지 쫙 보는 거예요. 전화할 때. 그래서, 아니 전화가 아니라 내일은 누구 만날까? 그러니까 전화할 때.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누구 휴가 만나지? 나와서 약간 그런 분위기. 오랜만에 전화기 켜가지고 넘겨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사실은 뭐랄까요? 약간의 뭐 예방 주사랄까? 좀 그거를 미리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저런 어떤 공허함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한 주인 의식을 가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 이분이 이분이 우리 지난번에 비즈니스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주인 의식을 가졌냐고 느꼈냐면 이분이 앞 언절에 동부를 얘기하셨는데 저 원주행 버스를 타셨다고 했거든요. 원주행은 동부고속에서 운행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원주는 고속버스로 동부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원주 터미널이 동부버스 터미널이에요. 무슨 뭐 프로파일러야 뭐야. 와, 근데 이거는 이분은 어떻게 무섭다 진짜. 정말 주인의식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또 찝어냈어. 딱 보면서 원주? 딱 이거 하자마자 저게 근데 저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기는 한데 이제 저는 뭐 내가 싫어서 회사를 나온 케이스기는 한데 신기한 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던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었는데 다음에 간에서도 여의도인 거예요. 한 300m? 바로 네. 같은 블럭에 있는 블럭에 네, 같은 블럭에 있는 한 300m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출구로 나오면 내가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출구를 딴 데로 나와서 출구를 딴 출구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욕을 하죠. 얼마나 싫었길래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왠지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막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막 보면은 진짜 한 번은 퇴근하면서 그 앞에서 한참 동안 2-30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지켜다보면서. 그게 컨설팅 회사였나요? 그렇죠. 여의도에 뭐 컨설팅 회사 많으니까. 그럼요. 워낙 많죠. 어떤 회사냐. 거기가 거기 이렇게. 그렇죠.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그건 약간 저는 싫어서 나온 건 아니었었어요. 회사가 싫어서 나온 건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철수 안에 많이 그러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는. 그런데 좁혀졌어요 지금 방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직 그 애사심이 있으셨구나. 저는 사실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나온 거였고 사실은 싫어서 나온 것보다는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게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나온 거였었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였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때 기분이 너무 안 그런 좋더라고요. 느낌 아닐까요?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봤을 때 그 느낌.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꼭 이 사람이 말이야. 에? 지나가다 전 여자친구 나면 이걸 인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괜한 슬픔과 그런 아련한 느낌?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여자친구가 막 한국에 철수한다 그러고. 유학 가고. 그렇구나. 그 묘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이 든 거죠, 나름. 그렇죠. 네, 거기다 이윤정이든 어쨌든 고은정이든. 젊은 시절을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또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아까 그 상황 제가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나왔었던 상황이 저는 대표님과 달리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애정도 반이 있었지만 실망도 되게 반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좀 내가 원하는 걸 하자 약간 이런 모드였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보면 에피소드 안에서 내내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서운함도 있는데 굉장히 여전히 그 나의 친정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또 어떤 그런 그 푼한 마음도 애증인 거죠. 네, 애증.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잘 진짜 이해가 돼요, 사실. 또 여자친구 넘어가요. 전 여자친구가 잘 되길 바라지 망하길 바라지 않잖아요. 이게 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그 비유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인가에서 보니까 전 여자친구랑 네. 전 직장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뭐예요? 지날수록 네. 나쁜 기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땐 좋았지. 근데 내가 왜 거길 떠났지? 이런 생각은 다시 돌아가면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그렇죠. 뭐 맞아요. 이런 뭐딴 얘기인데. 이분이 쓴 에피소드 중에서 사실은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야 이렇게 떠나는데 주인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놓고 보면 사실 되게 방금 얘기했었던 그럼요. 그 얘기인 네, 거잖아요. 우리 이제 주인 정신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크게 이제 본인이 명예퇴직을 당했었던 그 상황과 그것에 대한 소회를 전반부에서 얘기하셨고 후반부에서 이제 주인 정신에 대한 얘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하셨는데 주인 정신 뭐 사실 뭐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주인 정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주인 정신이라는 거를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주인 의식이 따르려면 연공 서열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오히려 그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강조하게 되면 음.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지 장기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줄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30년 동안 계속 이 회사에서 묶여야지 하는 주인의식이 강해지는 거지. 어떤 그 뭐랄까 같은 배를 탄. 예, 같은 배를 탄 그런 나는 느낌. 동지다. 야, 이런 거를 회사에서 보장을 해줘야지 저게 생기는데 지금 현실에서 외국에 있는 그런 제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약간 집착하고 특히 임원들이 외부 인사들이 꽤 많아졌어요. 요새는. 그렇죠. 특히 컨설팅 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왜 나를 봐요? 2, 3년 대표님이시니까 뭐 보면 어때요? 어쨌든 그 한 3년, 4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무해서 성과를 올리고 다시 또 다른 그 그렇죠. 임원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실예로 그런 게 좀 많이 깨지는 거죠. 맞아요. 내가 정년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대한민국 임원들 평균 수명이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2.5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 비전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러신 거지. 야,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지. 중장기 얘기하고 앉았어. 오늘 얘기해 오늘. 퀴긴이나 빨리 내놔.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는 공감이 가네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저는 또 거꾸로 뭐 이제 모바일 뭐 인터넷 이런 쪽에서 또 일을 하니까 사실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공설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의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따지게 다. 그 직장에 대한 예. 뭐 자연스러운 애정과 주인 정신 생긴다 이런. 근데 그렇게 치면 공무원 조직은 다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주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공무원 조직은 남의 돈을 받는 애들이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이에요 지금. 구급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 20대 공무원만 예, 20대 얘기하는 공무원. 거죠? 예. 네. 그분들은 왜냐면 세금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자체가
공공기관하고 사기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많이 다르네. 예, 그리고 걔네가 월급 그 연봉이 올라갔을 때 월급이 빠바방 뛰거나 진급이 탁탁탁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아직 잘하는 새싹 지인터님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의식이라는 걸 가지고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다 뭐 일을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물고 주인 의식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가는 경향이 있을 텐데 약간 그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라고 강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도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지 이게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대접을 받으면 주인의식이 생길 것 같으세요?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기대사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들어줘. 좋죠. 주주가 되라. 네, 주인을 너무 좋은데요? 아니 네 돈 내고 사는 거야 주주가 되는 거고요. 아니 그건 주인 의식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잖아요. 네,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금전적으로 서포트가 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게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게 하는 걸 보장해 주거나 두 가지만 약간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돼야 될 것 같아. 주인의식이 아니라. 파이팅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 것 네. 같다. 모티베이트가 될 것 같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여기서 나온 얘기 안 했었나요? 토요타와 닛산 얘기? 아니에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토요타 닛산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그쵸.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헷갈리네 어디서 한 건지. 그때 누가 저도 들은 얘긴데 토요타의 임원들이랑 닛산의 임원들이랑 연봉 차이가 2배, 3배 정도가 난대요. 누가 많게요? 닛산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토요타. 일단 토요타는 신생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정의 샐러리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네. 닛산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좀 뻥튀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닛산은 이제 뭐 유럽계 영향도 받기도 하고 예. 이제 고은 아저씨께서 성과급 이런 거 강조를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한 2-3배 정도가 많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딱 그 포인트예요. 근데 누가 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냐? 토요라. 네, 철저하게 토요타예요. 토요라. 토요라. 이유가 뭐였었냐를 물어보니까 아까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토요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임원들의 생각이 감사하면서 받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적극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도 잘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회사 이런 의식인데 닛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잘나서 받는 건데 그게 성과급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렵지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토요타의 방식이 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뭐 불안정한 상황이라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LG가 약간의 토요타 스타일인 것 같고 많이 그렇죠. 네, 삼성이 좀 닛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삼성은 점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제 삼성 제국 뭐 이러듯이. 요즘에 하는 그 이제 행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람마다 주인 의식을 갖는 어떻게 보면 또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이렇게 정년도 좀 보장이 되고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미 막 그런 선배들이 앞에 쫙 있는 거 한 60까지 지내면서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 네. 보내고 네. 멋있게 은퇴하고 이 회사는 나는 평생 가야 되겠네 이거에 맛을 들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티베이트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는 주인의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질 않거든요. 어디서 나오나요? 본인이 확실하게 내 일이다. 소위 말하면 내 레퓨테이션, 뭐 나의 어떤 경력에 도움이 되고 요즘엔 그게 더 강한 것 같다. 네, 또 그죠?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아요. 크리덴셜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거는 제가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 아. 그거는 야, 네가 잘못했거든. 아니, 지금. 잘못을 한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 업계마다 차이도 있고 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하는 얘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 일이 되는 거지 내 일에 대해서 주인인 거지 회사를 주인처럼 회사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 일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의 그렇죠, 커리어에 대한 내 그러니까 나로 돼 있는 거죠.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지 음. 회사가 곧 나고 좀 제가 저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인 의식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면은 약간 내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종속된 것만큼 이제 주인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섬기면서 주인 의식을 갖는 네, 네.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배틀 붙는다 이거. 그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한다는 게 뭐 네. 사실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주인 정신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가정이 다른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주인이냐, 그렇죠. 일이 회사와 주인이냐. 일이 주인이냐, 회사가 주인이냐. 왜냐하면 회사가 주인이라고 하면 약간의 충성심인 건데 예, 일이 주인이라고 하면 내 거야가 내 되는 거야죠. 거잖아요. 예,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을 내가 그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이 일은 정말 내가 완전히 뭐 마스터야 네, 주인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 네. 뭐 물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좋아서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과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와 그 오너십이 강한 사람은 좀 다른데 일에 대한 몰입도와 요즘 트렌드는 일에 대한 그렇죠. 몰입도가 요즘 오너십인 것 같은데. 트렌드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아까 말했죠. 전통적인 산업이냐 요새 이제 맞아요. 트렌드되는 산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개념이 달라질 건데 회사- 예. 회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둘 다 겪었었잖아요. 사실은 컨설팅하는 저는 둘 다 썼던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 되게 높았었던 것 같고 일에 대한 자부심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것 같기는 한데 거꾸로 회사를 만드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는 딱 그건 거예요. 이제 이건 내 회사야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였었죠. 이게 가있어봐 이게 나 혼자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사를 키워서 하나씩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일에 대한 트렌드 그 주인 의식을 갖는 게 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분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그게 뭐 서로 간에 정식대로만 하게 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아까 이제 조 대리님하고 저하고 살짝 썰전을 벌였지만 저는 이제 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의 특성과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라면 어쨌든 일에 대한 그 오너십이 강한 게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고 조직으로 뭔가 밸류를 창출하는 곳이라면 아마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게 또 하나의 주인 정신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게 미시적으로 보자면 그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약간 사장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면 조직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대부분 월급 사장이 많지 않나요? 대부분의 대기업은 월급 사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뭐 갑자기 청취자분 중에 손 들고 저희 사장님 되게 이상하신데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봐 눈이 얘기하지만 저분이 모시던 사장님은 아마 그렇죠. 굉장한 오너십을 가지고 진두지휘하시는 리더의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 사실 대부분 저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다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진짜 계열사 사장까지 가는 분들은 저런 마인드가 없이는 진짜 그럼요. 못 네, 가요. 쉽지 사실. 않아요. 네. 오너 아들이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을 읽거나 또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래 나도 주인 정신을 갖고 싶어. 근데 이제 과연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내가 일하고 내가 오너십을 쫙 갖고 이런 게 난 좋은데 그럼 조직에 충성하는 나로 바뀌어야 돼? 혹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는 되게 스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럼 난 억지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회사를 잘 찾아가면 그렇죠.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3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그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주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주 미미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 지분도 없고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네. 뭐 이런 이제 그러네.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네, 어쨌든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대접받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런 주인의식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서 같이 협업을 해서 다른 회사들이랑 일을 하잖아요. 주인의식이 느껴지는 사람 데려오고 싶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게요. 네, 아나 쟤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안 가죠. 그런 애들은 문제는 주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중간에도 IMF 때 뭐 이렇게 퇴직을 어떻게 보면 당하신 거죠. 당하셨다가 다시 뽑으려고 했는데 레퓨테이션이 안 좋고 고민했는데 다시 만나봤더니 저분에게 달라진 부분은 주인의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을 해보면서 이제는 회사를 위해 밤을 새서 고민을 하고 싶다. 저걸 보고 나니까 근데 진짜 뽑힌 다음에 밤을 새셨는지가 굉장히 한 달에 한 번 쓰신다고 했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만 안 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건데 한 달에 한 번만 안 세봤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야근 없는 날. 저도 사실 글을 읽으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요즘의 회사가 또 요 글을 쓰신 분들의 세대의 회사랑은 좀 다르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진짜 밤샐 일이 사실 많아요, 솔직히. 솔직히 주인의식을 얘기하면서 약간 꼰대 같은 소리를 하나 하자면 그게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 회사 그 주변에 그 책상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자기가 쓰는 책상도 지저분할 정도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막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화장 분가루가 막 그 모니터 까만 모니터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다든가 뭐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는데 주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든가 길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회사 근처에 주워서 휴지통에 넣을 법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주인의식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드리블하고 싶어지던데. 한번 하시죠. 네? 아니요. 휴지를 뭐 드리블하고 싶다고 이렇게 드리블링 뭘 긁어가지고. 아니 뭐 드리블링을 해서 쓰레기통에 안전하게 꼬리만 시켜준다면 까고 절로 가라 그러고 말면 모르겠지만 전 드리블 치고 싶다는 뜻인데. 드리블. 오늘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누구를 면접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여태까지 살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냐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좀 준 사건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되게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얘기예요. 자기가 대학원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 시험 감독을 들어갔다라는 거죠. 좀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대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네, 화이팅. 지금 이미 중간 끝났죠. 이미 시작이랍니다. 시작이에요? 네, 시작입니다. 나 왜 고등학생 생각하냐? 혹시 숨겨놓은? 자 그래서 이제 잊어먹었잖아. 조교를 하고 조교를 하고 있어서 시험 감독을 들어간 거죠.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내드래요. 근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뭘 이렇게 뭐 주섬주섬 하더래요. 그래서 커닝 페이퍼야 뭐야? 그리고 봤더니 지우개 똥을 치우고 있더랍니다. 책상에서. 야, 정말 그 교육이 잘. 네, 그래서 자기가 소름이 끼치면서 잠깐만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잠깐만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안 치우세요 평상시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사실 저는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근데 보통 시험장에서 안 치우죠. 그런가요? 다 하고 보면서 이렇게 슥슥 치우지 아니, 않나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손으로 떨어지지. 모아서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버렸겠죠. 이거를 했으면은 전혀 그건 그래서 나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건 그냥 본인 모습이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이모님들이 이래요. 그게 잘 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쓰지도 꿀떼기라. 않는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전 이모님한테. 펜스입니다. 네? 지우개똥을 안 만듭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3개월간 놀다가 제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회사 화장실에 휴지도 한 칸 아끼게 되더라는 거죠. 내 돈이니까. 막 저기 불도 어땠냐면 저녁
한 7시쯤 돼서 도저히 이제 자판이 안 보인다면 불을 켜요. 웬만하면 햇빛 뭐 이렇게 좀 한 4시쯤 되면 일단 커튼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시 들어왔는데 분명히 나도 옛날에 그랬을 텐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막 에어컨 켜져 있는데 그냥 퇴근하고 뭐 회의 끝났는데 불도 안 끄고 나가고 막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요새 조금 보여요. 의외로 꽤 많이.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식당이라든지 뭐 회의실도 마찬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뭐 일어났다는 의자를 이렇게 잘 넣는지 안 넣는지를 그분은 그거를 후배들의 어떤 기본 소양을 보는 척도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말.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웬 꼰대 얘기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북한 얘기하는 북한.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마인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하게 그렇게 됩니다. 되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휴직까지는 안 아끼더라도 불 끄고 나오고 에어컨 한번 끄고 모니터 끄고 뭐 이렇게 나오죠.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마무리할까요, 그냥? 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주인 정신 또 앞단에는 또 조금 무거운 또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에피소드는 저희는 정말 일독을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생각할 만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드시 한번 또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에피소드를 찾으시려면 키워드에 김상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호프 KC 킴, 네. HOPE KC KIM 호프 KC 킴이나 뭐 동부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IMF 이렇게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굉장히 뜻깊고 가치 있는 또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또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일 스트레스. 완전 스트레스 그죠? 이 한 줄 평이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신나야지. 그렇군요.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우리 가장 공감을 못했던 지인턴님부터 한번. 왠지 가벼울 것 같아. 네, 되게 가벼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냥 소설 하나 읽었다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냥 회사 생활 보니까 좀 너무 허무한 것 같다. 허무. 회사 생활의 허무함을 느꼈군요. 항상 보면 지인턴은 조금 다른 걸 느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 뭐 회사 생활 경험이 그죠? 많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우리 대리님 어떠세요? 저는 한 주평을 이렇게 남길까요? 주인 정신 작은 것부터. 좋네요. MBC 캠페인 같은. 그러네요. 잠깐만.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되게 빠져서 사실은 이거 저 예전에도 읽었고 한 4-5번을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냥 아빠들의 먹먹함? 아빠들의 먹먹함. 개인적으로 먹먹할 위치는 아니죠. 더 먹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분도 먹먹하시겠지만 이제. 그렇죠. 근데 저게 있어요. 그 진짜로 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뺏겼었을 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뺏겼었을 때 그 비참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늘 생각나요. 내가 힘들다고 네가 힘든 걸 들었다고 내가 안 힘든 건 아니야.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눴던 수다랑은 조금 다르게 마무리를 하는 거긴 한데 주인의식은 일이든 가정이든 사람 관계든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요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에피소드 또 올려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인의식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